예, 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2026년 648호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 측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파견검사 서성광, 장지영, 정기훈, 유승재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예, 송진후, 이경원, 이윤호, 위현석, 김계리, 김홍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네, 유승수, 박상호, 장주용, 연치현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노성원 피고인 변호인. 예, 김명균 피고인 변호인. 아직 안 오셨나요? 예. 예, 지난 8월 18일 공판기일에서는 송부 촉탁한 문서에 대한 도착을 고지하였고요. 피고인 윤석열 측의 증거 신청에 대한 체부, 향후 재판 일정 고지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제3회 내지 6회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오늘 진행이 될 증인 백종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위하여 비밀 열람 절차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가 된 공판조서 내지 각 공판 준비기일 조서에 대해서 특별히 변경하거나 이해할 점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특별히 없으시죠? 예. 오늘 피고인 윤석열 측은 그 증가호증을 서중으로 제출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조태용에 대한 증인신문과 오후 김주현에 대한 증인신문에 사용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특검 측 요거 지금 받아 보셨지요? 아직 예, 지금 교부해드리겠습니다. 다 언론 보도 기사인가요? 증거로 제출한 거는 언론 보도고 참고 자료로 제출한 거는 그 증거 속에 있는 정부 비하품 통화 내역 중 일부를 추출한 예, 것, 발췌한 것들이고요. 예, 발췌한 참고 것과 자료는 그냥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 등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마련하신 거 네, 하신 맞습니다. 것이죠. 예. 지금 가호증에 대해서 특검 측 특별 다 언론 보도 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추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고, 다만 참고 자료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참고 자료 26이나 29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하품 통화 내역이나 그 집무실 내역 같은 경우지만 27, 28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어서 만약 이 부분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될 경우 좀 유도신문이라든가 또 이제 그 진술이 좀 오염될 염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 27, 28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희 특검 의견입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전제로 묻는다기보다는 피고인의 기억 내지 홍장원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 말로 이렇게 하면은 그 증인이 이거를 다 기억하고 증언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증언할 때 시간 관계나 편의상 이렇게 제시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 일단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입증 취지 부인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증거는
증거 채택하겠습니다. 증거 조사는 지금 뭐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종전과 같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언급하는 내용, 식으로요? 예, 네, 그렇게 진행하고 특검이 그렇게 뭐 증거 네, 조사하는데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향후 이제 그렇게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언급이 되면서 증거 조사한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참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증인들은 모두 다 피고인 측 증인이기 때문에 주신문으로서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특검 측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도신문성으로 질문하면은 곤란하다는 것 그 자체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 점을 유념해서 일단 질문을 하시고 정 기억을 못하면은 제시도 최소한 한도 내에서 하시는 걸로 해서 지금 그 점은 좀 유념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태용 증인 나오셨습니까? 예, 증인석으로 예, 앉으시죠 일단. 예, 조태용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한 녹음을 명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이른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인정이 되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종합특검에서 저와 홍장원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로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신문에서 나올 내용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증언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질문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과 관계가 없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에 관련된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증언 거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본인이 형사처벌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상 아마 오늘 나올 신문 예, 내용이 그러니까 네.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또 질문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질문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절차를 진행 안 할 수는 없고요. 질문을 들으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해당 본인의 형사처벌과 관계되는 부분과 관계된다고 하시면 증언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 대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시더라도 선서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증인 선서해 주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여부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조태용.
예, 앉으세요. 예, 질문사항 다 받으셨죠? 예, 그러면 주신문 시작하시죠. 네,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3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고 2024년 1월경부터 시작해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정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죠. 네. 예, 이항 묻겠습니다. 참고자료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9시 59분경 피고인과 증인 간의 통화와 그 통화를 마친 후 19초 만에 발신된 20시 00분경 피고인과 국정원 1차장 보좌관 사이의 관계를 묻습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주례 보고를 하고 증인은 2024년 11월 말경 피고인에게 주례 보고를 할 때 미국 출장 때문에 주례 보고를 못한다는 보고를 했죠. 네. 피고인은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할 국무위원들을 1차로 소집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이니 국정원장의 참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증인도 대통령실로 부르라는 지시를 했는데 증인은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강의구 진술조서 또 실황조사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에서 저녁 8시 무렵 김정환 수행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자신에게 대통령이 총리,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행안부 장관을 부르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실황조사서의 저녁 8시 무렵을 보면 김정환이 19시 56분 54초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통령 집무실에 빈손으로 입실했다가 19시 58분 10초에 왼손으로 휴대폰을 종이 뒤에 둔 채 A4 용지를 보면서 집무실에서 나와 19시 58분 22초에 비서실에 입실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실제 영상을 보면 실황 보고서 기재와 같은 시점에 김정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통령 집무실에 빈손으로 뛰어들어가고 집무실에서 나온 후 왼손에 종이를 든 채 오른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비서실에 입실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19시 56분 경부터 19시 58분 경은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직전 시점이 맞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을 1차로 소집하면서 국정원장인 증인도 부르라는 지시를 하고 보니 증인이 미국 출장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나 증인이 미국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증인도 19시 59분경 통화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위치를 물은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또 일관되게 진술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의 헌법재판소 증언 이후 확보된 정부 비어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19시 59분경 통화는 21초짜리입니다. 21초 사이에 어디인지를 묻고 답한 후 미국 대사 송별만찬, 미국 출장 일정에 관한 대화와 인사까지 마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시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19시 59분경 통화에서 증인의 위치를 직접 확인했지만 조금 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한 것과 같이 그 통화 전에 이미 김정환 수행실장에게 증인을 부르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전달받은 강의구 부속실장이 증인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5항 생략하고 3항 묻겠습니다. 증인 헌법재판소 증언한 조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을 대통령실에서 보고 깜짝 놀라 원장님 미국에 안 가셨어요? 라고 묻고 그때서야 증인으로부터 내일 출발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증인은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대접견실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조태열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조태열은 경찰에서 20시 56분 38초경 증인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입장할 때 피고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증인에게 서울에 있었나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조태열의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증인과의 19시 59분경 통화를 마친 후에도 증인과 대면한 20시 56분경까지는 증인이 서울에 없다,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미국 출장 중이라고 생각해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므로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증인과의 19시 59분경 수정하겠습니다. 19시 59분경 통화를 종료한 후 19초 만에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정부 비화포는 기관별 트리형 구조로 된 직책 목록에서 전화할 상대방을 찾아 발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당시 국정원 차장 중 최선임자였죠. 그렇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김규현 전임 국정원장의 퇴임과 증인의 취임 사이에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하기도 했죠. 네. 국정원 1차장은 주로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업무는 주로 2차장이 담당하죠. 네. 증인은 피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죠. 증인은 피고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4-3항 묻겠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국정원 조직을 대기시키거나 지시할 사항이 있다면 국내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국정원장인 증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면 될 것이지만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특정한 임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자료 제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상 20시 04분 40초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발신을 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역이 있는데 왜 전화를 했던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자료 6항 생략하고 6-1항 바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그 홍장원 1차장과의 20시 22분경 통화에서 홍장원에게 원장이 부재 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홍장원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도 인정하고 증인도 기억하는 바와 같이 홍장원은 그날 밤 증인을 독대해 이야기를 할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은 20초간의 통화인 20시 22분경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으니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핸드폰을 꼭 들고 한두 시간 후에 전화할 테니까 대기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이따가 전화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말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수의 병력이 투입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통화한 국무위원들에게도 소집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심지어 증인과 비상계엄 선포 전에 통화할 때도 비상계엄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은 물론이고 무엇인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았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강일구 부속실장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보좌관에게도 그러한 추측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건의 증거 기록에는 장모 보좌관의 관련 진술이 있습니까? 증인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기록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뭐 증인의 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 본 바로는 증인이 이제 장모 보좌관에게 이제 뭐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뭐 나는 뭐 안 한다고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라고 뭐 이렇게 증인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에 대한 사건의 기록 중에는 그 장모 보좌관에 대한 뭐 진술 조서나 이런 뭐 진술 증거가 있습니까? 장모 보좌관의 진술 조서는 있습니다. 실황 묻겠습니다. 실황 조사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20시 5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해 20시 55분경 국무회의 현장인 대접견실에 입실했다가 20시 56분경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입실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증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국에 가신 것 아니었나요? 내지 서울에 계셨어요? 라고 한 것이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증인이 부재 중인 줄 알고 1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증인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 진술 중에는 자신이 증인에게 피고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말했지만 증인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데 증인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은 비상계엄 당시에는 증인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서 피고인과 대면했다는 사실 및 피고인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실황조사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22시 31분경 대통령실 5층으로 돌아와 대접견실에 입실했다가 22시 43분경 집무실로 입실했는데 증인은 그 직전인 22시 42분경 대부분의 국무위원, 수석들과 함께 대접견실에서 퇴실했고 이때 국정원으로 출발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피고인도 증인이 대통령실에서 나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비화폰 통화내역 참고자료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홍장원 1차장에게 22시 53분경 전화해 22시 54분 39초까지 1분 24초간 통화하고 약 30초 후인 22시 55분 13초에 증인에게 전화해 증인이 착신하자 24초간 통화를 했는데 증인도 알고 있는 통화 내역이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참고자료 제시는 생략하고 그 질문만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과 대면한 당시 홍장원과 통화했는데 증인이 여기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증인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당시 이제 홍장원 1차장과 통화를 하면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뺏겼으니 방첩사를 도와 간첩 잡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국정원이 경찰에만 지원을 하지 말고 방첩사에도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갖춘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한 방첩사에 국정원 특활비도 지원하고 방첩사도 간첩 수사를 하니 간첩 정보도 경찰뿐만 아니라 방첩사에게도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증인이 안보실장일 때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잘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당부를 한 취지는 방첩사가 해편, 축소되었다가 복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3월 말경 내지 4월 초순경 최근 조사에 따르면 3월 29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과 함께 국정원장인 증인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이유도 대통령이 국정원의 방첩사 재건을 잘 도와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였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그날 밤 홍장원이 증인에게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랍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증인이 늘 듣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을 정도였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질문만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대 사망도 제시는 하지 않고 질문이 좀 길어지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원이 주장하는 20시 22분경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20시 53분경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원에 따르면 홍장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차장 홍장원입니다 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받지라고 묻고, 또 홍장원이 비상계엄령 그거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방금 비상계엄령 받지라고 얘기하고, 홍장원이 받습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 이번에 깨끗이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고 얘기를 하자 홍장원이 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그래 잘해 라고 하면서 통화가 종료됐다고 하는데, 홍장원은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1분 24초 동안 이루어진 통화의 내용이 이것이라고 했고, 그 이상의 내용은 없다고 증언했는데, 홍장원은 증인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주장과 같은 통화 내용은 20에서 30초면 끝날 분량인데 비해 통화 시간이 1분 24초로서 너무 길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 통화 중에 피고인의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대화가 중단되기도 했기에 통화 시간이 길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는데, 증인도 알고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증인의 재판에서 증인 쪽에서 그 홍장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도 같은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실황조사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요거는 증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재판부에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증인신문 과정이기 때문에요. 증인신문 진행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요거는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들으셔야 앞으로 증인신문 들으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재판부도 네. 잠시만요. 네. 재판부도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증인신문 진행하고 나서 필요하면 말씀하시죠. 증인신문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실황조사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 실황조사서를 보면 피고인이 홍장원과 통화한 22시 53분 15초부터 22시 54분 39초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없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는 피고인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직접 보면 대접견실에는 앞서와 같이 22시 42분경 증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무위원과 수석들이 퇴실하고, 22시 49분경 또다시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퇴실해 그 후, 그러니까 22시 49분경 이후로는 3명 정도만 남아 대화를 나누는데 대통령 집무실로 통하는 문은 닫혀 있고, 5층 복도 영상을 볼 때에도 대통령 집무실로 통하는 문은 닫혀 있고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가 대통령과 홍장원 사이의 통화가 맞춰질 무렵인 22시 54분 33초 정도가 되어서야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신원식, 김태효, 김정환 등이 모여 대통령 집무실 쪽으로 걸어가 들어가는데 알고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의 재판에서 홍장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 특검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사람들이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눠 소란스러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겠습니다. 11항 묻겠습니다.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입니다. 피고인은 홍장원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 증인에게 전화했는데 24초짜리 통화였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홍장원 1차장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국정원장인 증인에게 전화한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아닌 1차장과 통화를 하면 국정원장에게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약 10분 전 대통령실에서 나간 증인에게 전화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는 기억은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서 동일하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가 이 사건 비상경 당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마지막 통화이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22시 55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차량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나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 전에 피고인이 증인이나 국정원에 부여한 임무는 없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경 당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따로 부른 적이 없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4초짜리 통화에서 국정원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이 통화에서 1차장에게 임무를 부여했으니 자세한 것은 1차장으로부터 들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과 여인형의 개인 휴대전화관, 홍장원이 발신한 22시 58분경 48초간의 통화 기록과 역시 홍장원이 발신한 23시 06분경 2분 47초의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통화들의 통화 경위, 통화 장소, 통화 내용 등에 관한 홍장원의 진술은 계속해서 변했고 여인형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홍장원이 주장한 것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유지했는데 증인도 알고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의 재판을 모니터링하다 보니 이 사건에는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 비화폰 통화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장원과 여인형 간의 22시 58분경 통화와 23시 06분경 통화 사이에 증인과 홍장원 간의 23시 01분경 45초 동안의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통화는 초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내역으로 확인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국정원 비화폰 화면을 촬영한 자료로 확인된 것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전화한 부재중 통화가 있는 것을 보고 증인이 콜백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1차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해서 전화를 하게 된 것은 아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이 전화한 부재중 통화는 몇 시 몇 분경에 있었던 것인지 지금 기억합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은 22시 58분경 이미 국정원장 공관에서 국정원 청사로 복귀했으므로 홍장원은 증인과의 통화 당시에도 국정원 청사에서 전화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통화의 내용은 그러니까 증인과 홍장원 사이의 통화 내용은 홍장원이 증인에게 어디 계시는지를 묻고 증인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하고 23시 30분에 정무직 회의를 하자고 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는 홍장원이 대통령과의 마지막 통화를 이미 마친 이후인데 홍장원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은 이 사건 제1심 법정 증언 당시까지는 증인과의 통화가 있었다는 진술 자체를 하지 않다가 그 후 증인과의 통화 내역,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해당 통화에서 증인에게 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장원이 해당 통화에서 증인에게 급히 보고할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홍장원은 여인영이 체포명단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은 단지 여인영과 비화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2시 58분경 통화와 23시 06분경 통화가 나누어진 것처럼 진술했지만 그 사이에는 증인과 홍장원 사이에 통화가 있었던 것이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으로서는 증인과의 통화가 끼어 있으므로 여인형과의 두 통화 사이의 관계, 내용을 구분할 수 있었음에도 홍장원은 여인형과의 통화와 관련해 장소, 상황 등에 있어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살을 붙이면서 마치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처럼 진술한 것이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홍장원은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는 여인형과의 통화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자 여인형이 불러주는 이름을 적은 종이는 책상에 있는 메모지였는데 포스트잇은 아니었고 A4 용지도 아니었다. 노란색은 아니었고 흰색 종이라기보다는 통상의 종이었다라고 증언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조사한 그리고 증인의 사건 기록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홍장원의 메모를 정서했다는 1차장 보좌관의 진술은 어떻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흰색 포스트잇이었다는 것이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 정무직 회의는 23시 30분경 시작됐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홍장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명단을 피고인, 대통령과 관련시켜 이해했다면 정무직 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무부여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장원은 실제로는 정무직 회의에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 정도를 했을 뿐이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정무직 회의에서 홍장원 1차장과 2차장, 3차장, 기조실장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정원은 무엇을 해야 되냐는 일반적인 질문만 했고 홍장원 등에게 특정한 업무 수행을 지시하지는 않았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와 관련해서 홍장원은 각 부서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다음날 회의를 하기로 하고 해산시켰을 뿐 산하 부서장들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지 또는 조사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증인에 대한 사건에는 다른 진술이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이 증인과 독대한 것은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마친 이후가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16-2항입니다. 증인은 홍장원과의 독대 이후에도 2024년 12월 4일 낮까지 단 한 번도 피고인과 통화를 하지 않았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여쭤보면,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국내 민간인들을 잡아들일 권한 자체가 없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17항입니다. 홍장원은 계엄해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증인에게 지금 상황상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해보시지요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평상시에도 국정원이 야당 대표하고 연락을 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평소에는 연락하지 않던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거절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이 이 말을 할 당시 이미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홍장원과 1년가량 함께 근무하면서 홍장원의 단점, 문제점,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받았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 통화해보라는 홍장원의 이야기를 듣고 교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녹지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지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그 국회 정보회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지만 2024년 8월 26일경 증인이 기억하는 박지원 의원의 홍장원 1차장에 대한 7회 인사청탁과 관련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녹지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홍장원은 박선원 자신이 늘 주시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을 경고해왔던 인물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정치적 야욕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진술 중에도 홍장원 교체 이후에는 이재명과 통화해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든 간략하게든 증인이 김남우 기조실장에게 설명을 한 것이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비어폰 통화 내역 참고자료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혹시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전화 온 것이 있는지를 물어봐 정부 비어폰을 확인해 보니 진짜로 전화 온 것이 있길래 증인과 다시 이어서 통화를 하면서 홍장원 교체 필요성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증인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은 자신의 2024년 12월 6일 정보위원회 발언이 소위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한 최초 공개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도 알고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가 358호증의 1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4년 12월 4일 03시 59분경 오마이뉴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경 당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조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증인도 알고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가 358호증의 2, 3 각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또 이제 12월 4일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체포 대상이 당초 알려진 3명이 아니라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및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홍장원은 증인으로부터 경질 관련 통보를 받은 후 기존에 이미 나온 보도들에 편승해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명단을 체포 대상으로 왜곡하고 증인도 평소 들어온 대통령의 방첩사 복구 지원과 관련된 당부를 체포 지원 지시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번에는 국정원 등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국정원, 선관위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한 사실을 알고 있죠. 네. 합동 보안 점검은 2023년 7월에서 9월경 진행되었는데 당시 국정원장은 김규현이었고 증인은 국가안보실장이었죠. 네.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나 백종욱 3차장이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에 대해 국가안보실장인 증인에게 보고 내지 설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2024년 1월 23일에서 31일경 선관위에 대해 보안 재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국정원장은 증인이었죠. 2024년 1월 23일에서 31일.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확실히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 통보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24년 2월 14일자 합동보안 컨설팅 이행 여부 점검 결과 통보 문건이 있고,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의 2024년 1월 31일자 합동보안 컨설팅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문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31일자 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건은 2023년 7월에서 9월경의 합동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2024년 1월 말 정도에 그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작성된 보고서인데, 증인은 이 보고서가 작성된 2024년 1월 31일 이후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선관위의 조치 이행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경찰에서 선관위 서버 재점검 결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 또 국정원장으로 재직 시에 선관위 서버와 관련되어 보고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진술한 것은 사실인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소위 2차 특검에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조사받았습니다.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홍장원이 2024년 12월 5일 07시 47분경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알고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메시지 그리고 신문기사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메시지는 홍장원이 증인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기 전에 작성한 것인데 아무리 봐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방첩사를 도와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위치 추적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인식한 임무를 거부한 사람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2차 특검이 홍장원을 입건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최근 2차 특검에서 홍장원을 기소한 것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이해와 같은 이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혹시 2차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추정하는 2차 특검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듣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말씀. 왜냐하면 증인 신문 들으시는데 좀 참고하실 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끝났으니까. 증인에게 뭐 물어볼 건 없으시고 거고.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 측 주신문 더 물어볼 건 없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특검 측 반대 신문. 그럼 제가 한 말씀만 그냥 아까 재판부에 드리려고 했던 얘기 한 말씀만 드리면. 증인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면은 요거 일단 증인 신문 마무리하고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특검 측 반대 신문 있으십니까? 네,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원장님. 네, 서성관 검사입니다. 네, 주신문 2-2항 2-3항 관련입니다. 그 2024년 12월 3일 20시경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그 12월 3일 그 20시경 증인께서는 미국 대사 송별 만찬회를 마칠 즈음에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당시 통화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어디냐라는 취지로 물으니 증인께서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하고 있다, 마칠 쯤이다 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피고인이 아직 미국 가지 않았냐 라고 되묻자 증인은 내일 갑니다 라고 답했고, 그 후 이제 통화를 마쳤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셨고, 이후 뭐 헌재 심판 과정이나 이후 동일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증인의 기억이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13-6항 여쭙겠습니다. 그 12월 3일 계엄 비상계엄 이후 또 이 사건 원심 뭐 기타 여러 재판에서 그 국정원 전 1차장 홍장원이 12월 3일
윤석열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뭐 지시받은 내용, 특히 뭐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적은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그 메모의 작성 경위에 관해서 홍장원의 진술이 맞는지 이거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국정원 내에서도 자체 조사가 있었고 대부분 홍장원의 진술에 부합하는 보좌관의 진술 등이 확보된 것은 맞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 또 지금 증인한테 질문할 건 없으시죠? 증인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아까 지금 검찰 측에서 저희 마이크에 좀 대고 말씀. 검찰 측에서 저와 그 증인과의 뭐 통화 내용을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24초간에 통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분명히 그 전주에 매주 주례 보고를 합니다. 국정원장이. 끝나고 나가면서 다음 주에는 제가 미국의 저 CIA 국장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라고 하니 저는 24초의 통화에 어떻게 했냐면 국정원장한테 연락하라고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해보니까 미국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직도 거기시죠? 하니까 예,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미국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국정원 1차장한테 원을 잘 챙기라고 이제 한 것이고 그러고 이제 22시 53분에 국정원 1차장하고 제가 1분 20초인가 뭐 통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즉시 국정원장한테 전화하는 것은 대통령은 국정원 하고 통화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원장하고 하는 거지 1차장하고 뭐 차장하고 통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장하고 통화한 얘기를 원장한테 바로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전체적으로 기록을 보셨으면 재판부에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혹시 이제 신문 과정에서 좀 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좀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말씀 다 하신 거고요. 네네. 예, 말씀하신 거는 속기는 뭐 그대로 되는데요. 조서에는 특별히 남기지 않겠습니다. 뭐 부연 설명 정도 하신 거로 이해가 돼서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거 있으신가요? 더 피고인 측 더 없으시고 특검 측도 없으시고요. 예,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체포 뭐 명단이라고 하는데 헌재 재판관께서 아니 국정원에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체포냐 해가지고 그게 체포가 아니고 그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였습니다라고 또 말을 바꾸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헌재 기록에 있으니까 네, 다 저희가 아실 거라고. 기록을 네. 다 지금 확인해서 그런 네. 내용의 뭐 네. 주장 내지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피고인 측이 증거로 내신 거를 보니까 아까 359에 2까지는 언급이 됐던데 360호 중에 1, 2는 조태용 신문사항에도 아마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각주 2에 있는 것처럼 이제 증가 360호 중에 1 내지 2하고 참고자 김주현 김주현에 대한 증인 신문에 예. 그때도 뭐 신문 하면서 그렇게 증거 조사하겠다는 취지신가요?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일단 조태용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마쳤고요.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 형사부 그다음 대법원 3부로부터 송부 촉탁한 문서가 8월 14일자, 8월 22일자로 각 도착하였음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측이 8월 24일자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의견서를 제출하셨죠? 특검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교부하셨나요?
8월 24일자 김명현 피고인 측 변론 의견서 증거 네, 의견서. 오늘 받았습니다. 예, 네. 예, 예. 일부 기재 오류가 있었는데 부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부동의 취지입니다. 예, 일단 그 확인을 저희가 재판부 하겠습니다. 일단 8월 14일자 변론 의견서는 진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거 서류를 첨부하셨던데 네, 거기에 표목을 증나 114로 기재하셨는데 네, 이게 자꾸 반복되는데 네. 지난 길에도 113이 아니라서 112로 정리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 기억에 착오가 있나 해서 재판부에 전화를 통해서 직원이 확인을 했는데 113까지 제출되어 있다고 해서 114를 예, 그래서요. 여기 지금 112까지 증거조사가 된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요 8월 24일자 첨부하신 증거 서류는 114가 아니고 113으로 네, 알겠습니다. 113으로 증거 제출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다음부터 제출하실 땐 114부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첨부한 증거 서류에 대한 특검 측 혹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그 뒤에 보시면 뭐 뭐 철학 논문이라 논문인 것 가지고요. 예. 같은데요. 네, 동의하고 취지는 부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증거 채택하고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뭐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헌분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특히 오늘 제출한 것과 지난번 서면 관련해서는 비교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선거 공정의 중요성이 사실은 이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고 그것을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보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과연 국헌분란의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견서 자체도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네, 뭐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진술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8월 24일자 변호 의견서 진술하고 첨부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특판 측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그리고 증거 의견서도 제출하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동의라는 취지신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특검 측 증거 순번 1부터 113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표로 잘 그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순번 1부터 7은 그러니까 지금 순번 1부터 22는 7월 13일자 의견서에서 이미 증거 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이번에 제출하신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증거 의견을 번이하시는 취지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 증거 의견을 파악을 혹시 못하신 것인지 어떻습니까? 다시 검토하면서 부인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제출했던 의견서 한 번만 더 검토해서 예, 예. 혹시 그런 게 좀 검토가 필요하시면 네네 이 증거 의견에 대한 거는 다음 기일에 뭐 증거 의견을 밝히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뭐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13일자 의견서에서 순번 1 내지 22까지 증거 의견을 밝혀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증거 결정을 일단 재판부가 했고요. 네. 그 중에서 1부터 7까지는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1부터 7까지는 증거 동의를 번이하시더라도 증거조사 이후에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은 8부터 22는 뭐 번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뭐 또 절차를 밟으면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기존의 증거 의견 낸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기일까지 최종적인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윤석열 피고인 측의 8월 7일자 문서동포 촉탁 신청 그 형사 일부에 대한 일반의적 사건 항소유서들에 대한 그 신청을 유지하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가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특검 측이 그 일반의적 사건에서 판결문을 문서동포 촉탁 신청해서 제출이 될 경우를 감안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신청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그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좀 인정되기 어려워서 오늘자로 8월 7일자 문서 촉탁 신청 자체는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전에 그 특검 측에 그 국회 CCTV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재판부 저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8월 말까지 저희가 추가 증거 정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사건에 포함해서 포함해서 증거로- 일단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열람 등사는 그 사건 재판에 준하도록 이제 지휘를 해주신다면 뭐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증거 목록에 포함해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시라는 네네, 거죠?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60기가짜리로 제출 네 제출은 전체 다 제출은 하시고요. 네네 신청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열람은 필요한 부분만 뭐 열람은 네, 아마 그러니까 뭐 등산은 네, 필요한 등산은 부분만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네네 아마 그 사건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로 그 촬영된 부분도 근데 있어서 전체 네. 영상에 열람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등산만 약간 네, 그런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등산은 21기가 정도로 네 그렇게 한정해서 했었습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추경호 사건에서 제출되었던 국회 CCTV 자료 그거는 지금 저희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증거로 제출할 것을 소송지를 했고 지금 아마 8월 말에 제출할 증거 목록에 포함해서 증거로 아마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측이 그 CCTV 내용 보시고 열람 등을 하시고 근데 등산은 아마도 그 추경호 사건에서도 그 뭐 얼굴이 좀 노출된다든지 그런 걸 빼고 아마 부분적으로 등산만 해줬던 걸로 뭐 파악이 되고 열람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증거 목록으로 제출되면 하여튼 그걸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검 측이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증거로 현출 받을 예정이고요. 근데 계명현 피고인 측에서 국회 사무처에 그 신청하신 그 CCTV 관련된 건 저희가 보내긴 했는데 아직 뭐 도착은 하지 않아 가지고 그건 한번 저희가 한번 독촉을 해 볼까요? 네. 예. 저희가 거기 좀 시간이 됐으니까는 저희가 국회 사무처에 한번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재판장님,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특검 측이 증거를 낸다는 그 국회 CCTV가 열람만 되고 등사가 안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아니야. 열람은 전체 그게 지금 이제 특검 측 설명에 의한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추경호 사건에서 국회 CCTV 자료가 이제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그 전체 용량이 169기가이고요. 그게 이제 증거로 신청이 돼서 채택이 아마 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열람은 뭐 당연히 그 피고인 그 변호인들께서 열람하시면 당연히 그 전체적인 걸 보실 수는 있는데 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해당 사건에서도 그 뭐 얼굴이 보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등사가 가능했던 거는 21기가 분량의 영상만 등사가 되었다. 추경호 사건에서 그걸 설명을 특검 측에서 한 거고요. 뭐 추경호 사건에서 그렇게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지는 뭐 그거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건에서는 그렇게 증거로 그 신청이 돼서 현출이 됐고 열람 과정과 등사 과정이 그렇게 진행됐다고 특검 측에서 아마 파악한 거를 의견서로 제출한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일단 특검 측에서 증거 목록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하면 피고인 측이 그 일단 적어도 뭐 열람이라든지 등사 절차를 거치시고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제출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단 향후 절차가 그럴 것이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 측은 순번 113까지 제출하셨으니까 114부터 해서 그 8월 말까지는 다 정리해서 제출하실 수 있나요? 네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추가되는 건 없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네네 특히나 조선은 더 이상은 8월 달에 정리되는 거 외에 조선은 원칙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안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서 때문에 계속 진정 성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피고인 측은 증나 오늘 113까지 제출하셨으니까 향후 증거가 있으시면 114부터 제출하시면 되고요. 윤석열 피고인 측은 360호 중에 2까지 오늘 제출하셔서 오늘 증거조사한 걸로 오후까지 해서 증거조사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그 목요일 날 증인인데요. 최재혁 증인의 경우에는 지금 그 불출석 사유서가 또 제출됐는데 뭐 정신건강 문제로 좀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뭐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 재판은 지금 조태용에 대한 증인신문이 좀 일찍 끝나서 그리고 지금 제출된 서면이나 증거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서요. 뭐 더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오전 재판과 뭐 오전 재판이나 하여튼 뭐 차 진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특검 측 있으신가요? 네, 듣고에 나왔습니다. 피고인 측 뭐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지금 뭐 당장 해야 될 것이 있는지. 윤석열 피고인 측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영 피고인 측도 없으시죠? 그리고 아까 김영균 피고인 변호인 출석하셨고요. 예. 예, 그러면 오전 재판은 이 정도로 예, 오전 재판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